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제가 계속 이어서 이 동포세계신문 제414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신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면 내용. 재외한인학회 학술회의를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가졌습니다. 그래서 주요 내용은요, 이 재외동포 이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요 주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재외한인학회 학술회의, 네, 주요 이 중점 내용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내 체류 다문화 재외동포 청소년 2011년도에는 3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16만 명으로 이 증가를 했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김홍길 박사가 한국 다문화 사회 이행기 차세대 청소년 사회정착 여건 재조명 이런 주제 발표를 했는데, 그 주제 발표 내용 좀 중요하게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2021년 연말 기준 국내 초등학교 학생 수 533만 명, 그러니까 2011년 대비 160만 명이 줄어들었다. 한국의 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1년에는 533만 명이었는데 2011년도 대비 160만 명,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저출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011년에 불과 이 3만 명이었던 이 다문화 차세대 동포 청소년들이 2021년도에는 16만 명으로 늘어나서 전체,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의 3%를 상회를 한다. 네, 2011년도에는 3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그 다문화 차세대, 주로 이제 중국 동포나 아니면 국제 결혼으로 한 그런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됐겠죠. 3만 명인데 2021년도 16만 명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 40.6%가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을 했고, 또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19.6%,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. 그러니까 서울 구로중학교 전교생 436명 중 40%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동포이거나 중국인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이다.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입학생의 50%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,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, 뭐 서울 구로구 쪽에 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. 한번 또 이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로 남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 대상 20시간 이 중국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. 이 전교생 510명 중에 45%가 중국계 또 중국 동포 다문화 학생이고, 또 다문화 학생들과 선주민 학생 간의 상호 문화 간의 또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또 선주민 학생 등이 외국어 능력을 기르는 목적으로 또 이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. 선주민 학생들은 학교와 이주민 학생들의 도움으로 중국어를 배우고, 또 이주민 학생은 선주민 학생과 또 학교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를 배운다.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반응이 좋다. 네, 이 재외한인학회 학술회의에서 이 김홍길 박사가 발표한 그런 발표 내용 중에 이 주요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. 그런 내용입니다.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제 급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. 그런가 한 다음에 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지금 차별을 경험을 했고 따돌림 경험도 있다.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또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, 또 교육계, 학교 이런 쪽에서도 좀 더 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, 뭐 구로 지역 이 학교 현황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뭐 구로중학교 전교생 중에 40%가 중국 동포 자녀가 이렇게 있다. 뭐 2021년도 지난해죠. 입학생의 50%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 중국 동포 출신들이 많겠죠. 그리고 또 구로 남초등학교에서는 특이한 게 이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중국어 교육을 20시간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. 그러니까 이 내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중국어를 또 배우게 돼서 좋고, 그 다음에 또 중국 동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어, 그러니까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은 지금 한국어에 서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어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이 선주민 학생하고 이 동포 또 중국 동포 자녀들하고 이렇게 또 중국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희망적이고 또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제외 한인학회 이 행사 때 그 외교부 산하의 이 재동포 재단 이경근 사업이사가 참여를 했습니다. 지금 재외동포청 설립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또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, 그리고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시화를 시키고 있죠. 그래서 이 이민청 법무가 이렇게 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 입장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. 뭐 재외동포청은 어떤 외교부가 저는 산하에 설립이 되는 거고, 이민청은 뭐 법무부가 이제 추진해서 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거에 보면은요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상당히 이 소극적이었습니다. 이미 뭐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또 각 세계에 있는 또 재외 공간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원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다시 뭐 재외동포청을 설립을 하냐. 그리고 또 이렇게 재외동포청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또 외교적인 분쟁 소지도 있을 수 있다. 아마 이 중국 측을 좀 의식한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정식 조직으로서 이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서부터 또 재외동포 사회가 특히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좀 공약을 했습니다.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외교부에서도 환영한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보면은 외교부가 이 재외동포청 설립에 있어서 이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과 같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이미 법무부 같은 경우는 뭐 이민청 설립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공식화했죠. 그리고 또 올 하반기에는 공론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시한다.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여러 가지 뭐 지역 특화 비자 신설 뭐 이런 추진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법무부에서는 이민청 설립을 상당히 많이 과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재외동포청은 여전히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. 좀 더 뭐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. 그리고 이 재외동포청은 뭐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보다는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 주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을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각 세계에 그 160여 개국이죠. 거기에
한 180개인가요? 이 재외 공간이 있는데 그 재외 공간을 통해서 재외동포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한글 뭐 체험 뭐 이렇게 해서 뭐 한국에 들어온다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주요하게 펼치고 있고, 또 세계 한상 기업인들 뭐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재외동포들도 많이 있고, 또 한국하고 또 그 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이 재외동포들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앞으로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이 동포들,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을 펼쳐야 된다. 뭐 이런 이제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얼마나 이 재외동포청이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, 뭐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는, 이민청은 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, 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민청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잘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,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, 또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거기서 뭐 영주 자격이나 또 기화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또 이민청이 좀 그런 역할을 하겠죠.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의 특성, 그러니까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처럼 또 재외 동포가 다시 이 모국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에 대해서는 또 이민청이 별도의 이 동포에 맞게끔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.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재외동포청, 뭐 이민청을 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.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이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해서 뭐 재외동포 이민처를 만든다든가 이민동포처를 만든다든가, 그래서 이 부처에 두는 게 아니라 뭐 최소한 이 국무총리 이 산하 기관으로 두어서 좀 더 힘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, 뭐 이런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통합해서 만들어지든 뭐 각 별도로 만들어지든 간에 이 재외동포,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뭔가 좀 유익하고 거의 현실성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해서 잘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사항이 아니겠는가,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재외동포청이냐 이민청이냐 해서 주요하게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, 이어서 계속 동포세계신문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.